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연구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예전이랑 똑같나요?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셨나요? 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머를 보면은 그 사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유머가 통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니까 사회성의 피로를 느낄 때 그게 언제냐? 주말에 혼자 집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중국집에서 마라탕도 계란볶음밥도 그리고 꿔바로도 먹고 싶을 때 이럴 때나 인간관계, 사회성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 끈끈함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전의 관계는 끈끈했던 청테이프 관계였다면 지금의 관계는 끈끈함이 거의 없는 포스트잇 정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포스트잇 관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앞으로의 사람들은 이런 포스트잇 관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청테이프 관계는 뭐냐면은 워낙에 접착력이 강하다 보니까 딱 달라붙어요, 관계가. 그리고 뗄 때 아프고 재사용 좀 어렵고요. 떼더라도 끈끈함이 남아요. 질척거린다고 해야 되죠. 포스트잇 관계는 뭐냐면은 접착력이 거의 없어요, 관계에. 그리고 여러 번 여기에 붙었다 여기에 붙었다 여러 번 붙였다 뗐다를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고, 떼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는 쿨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포스트잇 관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맺는 아주 가벼운 접촉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더 선호하시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과는 그 비율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 포스트잇 쪽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다는 점에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청테이프 같은 끈끈한 관계가 필요 없어졌냐? 왜 포스트잇 관계가 더 늘어나고 있나를 살펴보자면은, 이거 웃긴 거예요. 예전에 인류만 하더라도 수렵 채집인 때, 농업인 때 인간관계가 진짜 중요했습니다.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뭐 죽음을 의미했던 거니까요. 자, 근데 다 아시겠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유럽의 1인 가구 2017년 상황인데 프랑스 35, 독일 41, 스웨덴 51%라는 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인간관계의 끈끈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이제 괴를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어떠한 측면이 있냐면은, 아, 복지가 좋은 나라는 1인 가구도 늘어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전처럼 인간관계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냐? 혼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국가에서 나를 많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간관계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예요. KB의 1인 가구 보고서인데요. 1인 생활상의 어려움과 해결 방법에서 해결 방법만 볼게요. 자, 혼자 살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최대한 혼자 해결하는 게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고요. 두 번째는 포털 검색. 세 번째나 되어서야 가족, 지인 문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3위를 빼놓게 되면 온라인 커뮤니티 전문가. 자, 한마디로 내가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굳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지 친구한테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들을 내가 돈 주고 구매하거나 스스로 검색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끈끈함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친구와 있을 때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더 즐거우신가요? 예전과 다르게 이 비율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은 혼자 있으면 진짜 심심했는데 요즘은 친구랑 있지 않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히려 친구랑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나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말에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찍고 쭉 보다가 계속 밥 먹고 또 보다가 결국에는 잘 때까지도 이제 보다가 이제 내려놓고 자는 인생, 뭐 생활, 이런 것들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셨을 거예요. 자,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볼게요. 친구 없이 1년 살기, 스마트폰 없이 1년 살기. 이 중에 선택하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없이 1년 살기를 더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났을 거예요. 친구 대신에 콘텐츠라든지 디지털 상에서 볼 수 있는 커뮤니티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잇 크루 문화라는 것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볍게 뭉치는 관계를 말해요. 쿨한 관계인 거죠. 끈끈하지 않은. 자, 며칠 전에 JTBC 독립만세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런닝 크루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런닝이라는 목적, 취향에 맞게 뭉쳐가지고 그때만 즐겁게 함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끈끈하고 질척거리는 관계가 아니죠. 이런 런닝 크루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은 등산 크루도 있고 다양한 크루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돈을 버는 업체들도 있죠. 뭐 남의 집이라든지 문토, 프립, 크리에이터 클럽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취향이라든지 주제 같은 것들을 정해두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옅은 관계, 그렇게 끈끈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취향별로 이야기를 하면서 외로움을 풀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돈 버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장소의 특징이 있어요. 가보시면은 나이라든지 직업을 함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나이를 묻지 않도록 하는 게 규율로 정해진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거리감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관계를 편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중에서 대부분의 장소들을 가봤는데 저는 사실 실제 친구들보다 이렇게 살짝 거리감이 있는 이런 친구들, 나이와 뭐 직장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오히려 더 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언택트로 크루들이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공간 안에서 온라인상에서 플랫폼상에서 만나가지고 필요한 목적을 해소하면서, 그리고 외로움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게 된다면은 요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페토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크루를 만든다는 거예요. 크루를 만들어서 같이 영상도 찍고 그 안에서 놀기도 하는데,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크루 만드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크루 모집한다, 이런 영상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뭉치는데 오프라인에서도 뭉치고 온라인에서도 뭉치고 뭐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은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다라는 이상한 현대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 기회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앞으로는 아주 옅은 관계, 포스트잇 같은 관계를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자, 실제로 그런 서비스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친구 대여 서비스 렌트 어 프렌드라는 곳이 있고, 여기가 가입비가 이제 뭐 $25에서 뭐 월 $25, 연별로 치면 $7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친구 빌릴 때마다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저씨 렌탈 서비스, 아저씨를 대여해 주는 건데, 왜 대여해 가냐면은 뭐 상담 역할이라든지 뭐 못 박는 역할, 그런 역할로 이제 아저씨를 빌려가는 건데, 젊은 여성들이 주 고객이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거 세상이 말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친구를 돈 주고 사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객 알바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장에 친구 많이 없으면 창피하니까 친구들 돈 주고 사는 뭐 이런 서비스들도 있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놀면 뭐하니를 보면서 흥미롭게 본 것은 그 당근 마켓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 당근 마켓 플랫폼에서 물건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밥 먹을 사람, 자전거 알려줄 사람, 벌레 잡아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돈 주고 거래도 하더라고요. 이런 관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작품으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박혜수 작가님의 퍼펙트 패밀리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의 기업, 산업 컨셉이에요. 퍼펙트 패밀리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회사에 월 납입금 얼마를 보험료처럼 납입하게 되면은 내가 가족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 가족을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 기업을 작품으로 내놓은 게 퍼펙트 패밀리입니다. 이거 보면서, 작품 보면서 야, 이거 앞으로 대박 나겠는데?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러미 리프킨은 예전에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접속의 시대는 한마디로 모든 인간 경험의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이다.
상품 안에는 우리의 인간관계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관계 역시도 판매를 하는 시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연인과의 결합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 역시도 포스트잇 형태로 바뀌어갈 것 같은데요. 예전에 청테이프와 같았던 연인 관계는 뭐냐면은 다 옛날의 히트곡, 아주 유행가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정말 구구절절하죠. 이게 바로 청테이프 관계예요. 붙을 때 딱 달라붙고 뗄 때 아프고 떼더라도 끈끈이가 남는 관계. 딱 이 가사에서도 느껴지실 텐데 요즘은 이런 가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사를 하게 되면은 뭐야 부담스러워. 왜 저래? 왜 이렇게 질척거려? 이런 반응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겠죠.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 만나더라도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그때그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가고 있죠. 특히나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한다고 해서 입만추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됐어요. 뭐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하면 틴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서비스는 아무래도 얼굴, 외형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못생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게 튤립이라고 하는 건데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취향에 맞게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매치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사진이라든지 채팅창이 열리게 되는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뭐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넷플릭스의 뉴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너무 서로가 좋아졌어요. 그랬을 때 같이 살고 싶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선호할 결합 방식이 뭘까요? 결혼일까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에게 먹힐까요? 포스트잇 관계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고요. 아마 동거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미래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제가 동거 얘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시죠? 자, 유럽에서는 이런 동거관계가 워낙에 일상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보다 동거를 더 많이 선택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역시도 듀오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10년 후에 혼인의 모습 늘 1위로 뽑히는 게 동거로 꼽히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동거 커플을 이제 가족의 범위에 넣자라고 동의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60%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점점 사고가 열려가고 있어요. 이쪽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동거 커플도 동거 가족도 이 가족의 관계로 넣어보자라는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동거를 선호하는지 다시 살펴보자면은 일단 같이 살아봐야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결합과 헤어짐 절차가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가부장적 제도가 아니라 개인을 존중하는 제도예요. 서로를 안사람, 바깥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 파트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 커플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받으면서 가족 간의 관계까지 신경 쓰면서 결혼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유럽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갔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포스트잇 관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동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이 결혼이란 제도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뭐 결혼의 미래라든지 제가 올렸던 컨텐츠들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형태도 있어요. 굳이 1대1 관계가 아니라 가족을 맺을 때 이렇게 코-리빙, 코-하우징이라는 형태, 한마디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건 뭐 크루 문화가 가족의 형태로 확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각자의 공간은 따로 있지만 뭐 식사 공간이라든지 운동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함께 쓰는 거예요. 따로 또같이의 형태라는 거죠. 외롭지도 않으면서 너무 번거롭지도 않으면서. 한국에도 이제 성수동에 에피소드 성수라고 하는 공동체 주택이 생겨났는데요. 각자의 공간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책 읽는 공용 거실이나 주방, 세탁소, 뭐 창고 그런 것들은 함께 쓰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이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도 꽤나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전 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취향에 따라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굳이 1대1 관계가 아니어도 되고요. 취향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오손도손 모여서 사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포스트잇 관계와 테크놀로지. 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사람들 이상한 생각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가적인 감정인 거죠.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 자, 이럴 때 딱 좋은 기술적인 도구가 있으니 그게 바로 AI 스피커라든지 AI, 로봇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말이 안 통해서 불편하긴 합니다만 몇 년 전에 KT 조사를 보니까 이 AI 스피커한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냐. 두 번째가 심심해, 사랑해, 우울해. 이런 감성 대화였다는 거예요. 점차 이제 뭐 GPT-3라든지 이런 언어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돼가지고 AI와 대화가 잘 되게 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혼자 있는데도 혼자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이루다 AI 서비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꼈던 점은 또 뭐가 있냐면은 특히나 남성분들이 성욕도 이 AI한테 AI로 해소를 하려는 이 AI를 막 성희롱해가지고 해소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AI 발달하면 외로운 사람들 많이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일본의 게이트박스에 있는 이 캐릭터와 결혼한 일본 남성도 있죠. 자, 근데 이걸 보면은 캐릭터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타쿠스럽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 안에 캐릭터를 넣는 게 아니라 뭘 넣을까요? 아이돌을 넣겠죠. 한국의 최대 특산품 아이돌을 넣는다. 자, 만약에 저기에 BTS가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못생기고 말 안 통하는 남자랑 사실래요? 아니면 BTS 지민이랑 사실래요? AI 지민이랑 사실래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정이 붙게 되면요 큰일 나요 진짜로. 왜냐면은 평생 동안 이 서비스를 제공한 곳에 클라우드 사용요금, 월 동거요금을 죽을 때까지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CES에서 저 핸디라는 로봇 가족을 선보였잖아요.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야, 삼성이 핸드폰이라든지 뭐 냉장고, TV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 가족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구나.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룸이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예 대화에 특화된 로봇이에요. 자, 그래서 뭐 전형적이지 않게 여러 가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로봇의 타겟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주 타겟이 누구냐면은 혼자 사는 커리어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은 저렇게 귀여운 감성 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 관계는 좀 부담스럽지만 내가 가상 공간 안에서 아바타로 만날 수 있는 저런 관계들은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자, 저렇게 되면 만약에 VR 공간 안에서 내가 미술 취미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과 저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VR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포르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자, 앞으로 굳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VR을 통해서 나의 성욕을 해소하려는 사람들 늘어날 수도 있겠죠. 꼭 VR이 아니더라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전 이 생각이 들어요. 연인도 경험의 시대인가? 여러 상대를 경험하고 싶다면은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저렇게 VR 포르노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과 가상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랑 똑같아지는 거냐면 무한의 폴리아모리, 다자연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황당하게 느껴지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의 관계는 아까 김정민 씨 영원히 뭐 이런 것처럼 청테이프 관계였다면은 지금의 관계는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지 않은,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붙였다 뗄 수 있는 포스트잇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포스트잇 관계라고 좋기만 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모든 사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니까. 자, 포스트잇 관계 같은 경우에는 끈끈한 귀찮음을 제거했어요. 대신에 내가 늘 어디에 다시 붙어야 하나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또 놀아야 되지? 아, 심심해. 또 어디 가서 놀아야 되지? 이러면서 결혼할까? 아유, 그건 또 안 돼.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느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편하지만 외롭고 고독한 현대인이고요. 누군가는 아마 과거의 그 끈끈함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완벽한 인간 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인간이란 건 참 간사하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과 귀찮은 사이에서 계속 방황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그리고 특히 현대인들인 것 같고요. 우리들은 어쩌면 그 존재하지 않을 그 완벽한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착각을 하겠죠. 누군가는 굉장히 완벽한 그 밸런스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스마트폰과 이제 계속 콘텐츠와 논다든지, 돈 주고 그때그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클럽을 이용한다든지, 필요한 인맥을 돈 주고 잠깐 구매한다든지, 만남도 소개팅도 이렇게 앱을 이용한다든지, 결합을 할 때도 헤어짐을 염두에 두고 동거관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도들이 웃기는 점이 뭐냐면은 20년 전이라면은 야, 너 사회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조롱을 받을 만한 현상들인데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관계 모습도 계속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자, 과연 우리의 미래,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바뀌어가게 될까요? 자,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더 선호하세요? 청테이프 같이 끈끈한 관계, 아니면은 포스트잇 같이 좀 끈끈함이 떨어지만 이제 여러 군데 붙일 수 있는 이런 관계,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